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때는 무더운 여름, 눈 뜨면 일만 하는 일병 때였죠. 더운데 비나 좀 왔으면 좋겠지 말입니다. 야, 이 새끼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선임인 박병장입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전형적인 선임이죠. 말이 씨가 되었는지 다음 날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서 부대 인근 마을에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죠. 떨어지는 비를 막을 수도 없고 집, 차,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떠내려가고 실종되고, 오히려 그 와중에 마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비가 내린 게 몇 주나 되었을까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비가 그쳤습니다. 홍수난 마을 복구를 위해 구조대원들이 파견되었는데 그래도 일손이 딸려서 저희도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최우선 순위는 실종된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죠.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되어 있어서 조를 짜서 보트를 타고 시체를 찾으러 다녔죠. 저는 박병장과 같은 조가 돼서 열심히 노를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별다른 성과 없이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고, 아마 그때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그런지 잡초들이 너무 많아서 잡초를 헤쳐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 앞쪽에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색 잡초가 보였습니다. 색깔도 색깔이지만 정말 이상한 건, 잡초는 보통 지형지물에 붙어있거나 둥둥 떠다니는데 저 검은 잡초는 너무 휑하게 강 한복판에 떠 있었죠. 뒤를 보니 박병장은 누워서 자고 있었고, 깨울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깨우면 불똥이 튈까 싶어서 일단 좀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15m, 10m, 5m.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죠.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저는 결국 자고 있던 박병장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박병장님! 박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아씨. 아니면 넌 정말 큰일 치를 줄 알아. 어딘데? 전 노를 들어서 그 위치를 가리켰고, 그 검은 잡초를 본 박병장은 눈에 띄게 당황하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야,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아냐?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임마. 그냥 빨리 가자. 아니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야, 이 X야.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닥치고 논하죠, 이 빨라마. 박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시체를 찾으러 와서 시체 같은 게 있으니 그냥 건져나 보자는 얘긴데 그게 저렇게 화낼 일인가? 하지만 일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병장이 가자는데 가야죠. 근데 뭐 저라고 시체를 만지는 게 좋을 리가 없죠.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고 다시 반대로 노를 저어 집결지로 복귀했습니다. 너무 일찍 복귀한 탓에 집결지엔 아무도 없었고 멀뚱멀뚱 서 있는데 박병장이 다가옵니다. 야, 아까 미안하다 욕해서. 아까 그거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예.
아, 이 새끼. 뭐 정 찝찝하면은 절대로 네가 하진 말고 이따가 구조대원들 복귀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래. 절대 네가 하진 마. 알겠냐? 뭘 잘못 먹은 건지 말할 때 욕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사람인데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상하게 안색이 창백한 게 표정도 굳어있고 뭐지? 애초에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시체도 누군가의 자식이나 부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 병장 말대로 구조대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안 있자 나머지 부대원들과 구조대원들이 복귀했고 구조대원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길래 같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까 본 검은 잡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젊은 구조대원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위치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렇게 위치를 말하자 저도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다음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무겁습니다. 어제 구조대원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수색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며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심 좀 하지. 응? 잠깐만. 혹시... 옆에 있는 대원에게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실종된 구조대원은 어제 저에게 위치를 물어본 젊은 구조대원. 어제까지 같이 담배를 폈는데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 병장이 보입니다. 박 병장님, 어제 제가 위치 알려준... 자세히 보니 박 병장 안색이 정말 창백하네요.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니지 말임... 박 병장은 갑자기 저를 끌고 맨 뒤쪽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고 그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니요, 머리카락 같은 것만 봤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카락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 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은 잠시 뜬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무당 집안이거든? 우리 할머니랑 고모 다 무당이야. 그래서 굿도 많이 하고 그래. 예.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물가에 놀러 가려는데 우리 할머니가 날 붙잡고 한 말이 있어. 뭡니까 그게? 물에서 놀다가 거뭇거뭇한 게 보이면 절대 건들지 말고 도망가라고. 아니 근데 저희는 애초에 시체 찾으러 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그 시체가 죽어있는 모양이 말이 안 된다고. 예? 생각을 해봐 임마.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일자로 서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못해도 얼굴이나 손은 보여야 된다고. 근데 네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또렷하게 봤었는데 귀신이라니. 이어진 박 병장의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할머니 말로는 물귀신은 일반 귀신이랑은 달라서 자기 죽은 자리를 채워놔야 된대. 왜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그 말 그대로야. 그제야 깨달았죠. 이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그 귀신을 건드렸다면 박 병장도 말만 들었지 실제로 겪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자세히 말을 못했던 건데
어제 위치를 물어본 대원이 실종이 되니까 자기도 너무 놀랐다고 하네요. 그 후 며칠을 넋이 나간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귀신이라는 걸 믿어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실제로 그 검은 형체를 보고 그 위치를 알려줬던 구조대원은 실종이 되고 이건 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길었던 장마도 어느 순간 끝난 것처럼 시간이 흘러 전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박병 장관은 따로 연락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이다 보니 가끔 그곳에 대한 기사를 읽곤 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에선 홍수가 나지 않아도 해마다 익사사고가 나고 있네요. 심지어 다들 실종.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게 돼서 동네 분들께 여쭤보니 익사사고가 끊이질 않아서 몇 번이고 굿을 해봐도 익사사고는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더 무서운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그 사연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가는 이메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물론 무섭지 않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 더 무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